아망디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과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못다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zagavarzon.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oon you know me not have to take no shot from no boy, 'cause me don't have a plan for them. I need no me I go send no man for them. 'Cause if I put them a read and I treat me like clown, me say we have to take it lying down. 잠깐 쉬었습니다. 네. 네, 들어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2부. 네, 2부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좀 녹음을 저희가 원래 그렇지만 좀 늦음하게 하고 있는데 예. 네. 힘드시겠네요. 두 분 다 이제 회사 일이 계속 정신 없으니까. 지금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늘 1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잤어요. 진짜요? 네. 언제쯤 이거 바쁜 게 그럼 정리되는 거예요? 한 다음 제가 죽으면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요? 아니 정신 나가는 일하면서 계속 맥주를 마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낮에도? 낮이고 밤이고. 근데 이제 대표님도 이제 뭐라고 못 하는 거야. 너무 얘가 정신이 아닌 걸 아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주말 동안 맥주를 8캔을 마셨대요. 주말 동안에. 아니, 근데 긍정 씨가 사실 우리 스텝 중에 우리 멤버 중에 제일 술을 잘 마시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네. 말술이죠 거의. 네, 그렇죠. 네. 말이지 그냥. 네. 좋습니다. 뭐 맥주를 마시면서 일을 하는 건 좋은 회사라고 들릴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이 들으면. 방송하면서만 안 먹으면 네, 되죠. 그렇죠. 그게 그럼요. 어딥니까? 네. 돌아와서요. 지금 무료 특집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생각해봤는데 잠깐 쉬는 동안에 제가 쓰는 많은 서비스들이 무료예요. 그렇죠. 문득 생각해 보면. 그지.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료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왜 우리가 유료를 많이 소개했는지 네. 그 무료인지 유료인지를 몰라요 우린. 마- 왜냐면 이미 샀어. 자꾸 구름 모양이야. 구매가 아니고 그렇지, 구름 모양이야. 그렇지, 구름 모양. 그렇지. 금액이 안 나오고 다운로드만 있으니까 네네네. 안드로이드도 다운로드 버튼으로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래요. 어쨌든 이미 써보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모르죠 사실. 똑똑하네요. 그래서 무료 앱을 또 찾아왔는데요. 네. 이거는 아마 다들 쓰시고 네.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좋네요. 저 긍정이가 또 저딴 걸 가져왔네 하실 네. 것 같은데 유튜브 아니야 또? 구글 드라이브. 아니야, 이거는 안 써. 구글 구글 드라이브 안 쓰시는 쓰십니까? 아니,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제 경험상, 그러니까 IT 전문 쪽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한테 네이버 클라우드가 할애하는 그 영향이 마케팅의 여파가 되게 크더라고요. 편리하잖아요. 네, 그 좋아요. 네이버 클라우드 잘 만들었어요. 예. 하지만 언제나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알려주고 싶은 목마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네.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 슈퍼 요 정도? 짱센이지, 슈퍼 짱센. 구글맨 이런 네. 거죠.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일종의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드랍박스 같은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구글이 갖고 있는 N드라이브야라고 얘기하면 네, 그렇죠. 바로 네.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름만 봐도 드라이브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네. 뭐 우리가 컴퓨터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하듯이 네. 그렇게 드라이브 하나를 추가해서 쓰는 것처럼 네네. 사용할 수 있다. 뭐 그걸 이런 컴퓨터에 개념으로. 깔아서 해봤더니까 실제로 G 드라이브로 잡히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윈도우에서 그래요? 네네. 예. 오. 그래서 G 드라이브가 생겨서 네. G 드라이브에 그 뭐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았던 파일들이 다 동기화 되는 거죠. 맥에서는 저기 방식이잖아요. 맥에선 그냥 되는 거죠. 싱크 방식 아니에요? 드롭박스처럼?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용량 안 잡아먹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신기하다. 뭐 어쨌든 네. 기본적으로는 15GB 정도 줘요. 네네네. 그리고 이걸 안 쓰신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마 거의 다 쓰실 거예요. 네이버 페이 같은 거지. 너도 모르게 쓰고 있다. 왜요? 어떤 왜냐하면 방식으로? 네. 안드로이드 유저면 네. 당연히 쓰게 돼 있어. 구글 깔려 있어. 포토, 그렇죠. 구글 포토. 그러니까 사진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업로드가 되고요, 여러분. 네네네. 지메일 쓰시는 분들은 지메일이 구글 드라이브 용량이 들어갑니다.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쓰시는 분은 네. 난 안 써라고 하지만 이미 쓰고 있는. 그리고 지메일에서 문서가 PDF 문서를 받아요. 네네네. 그러면 딱 열기를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 이동해서 열어줘요. 맞아. 걷다 짱 받고 열어줘. 너도 모르게 쓰고 있어 어. 이미. 근데 이게 참 저는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으면 두 분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생활권과 약간 멀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통신 그 핸드폰 제작사들 삼성과 LG가 이거를 이상하게 자꾸 제재를 걸어놔요. 왜냐면- 시스템적으로. 왜냐하면 자사가 갖고 있는 싱크 서비스나 자사가 밀고 있는 그쪽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게 자기들은 더 이득이거든요. 그거는 제조사에서 막는 게 아니고 통신사에서 막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핸드폰을 사면요. 음. 그 핸드폰 저장 예를 들어 연락처를 저장한다고 할 때 아니, 포토를 저장한다고 할 때 삼성 그에서 만든 갤럭시용 앨범에다가 사진이 들어가게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해놔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로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글 네네. 포토를 사용하지 세팅이. 않게 그러니까 바꾸면 그게- 바뀔 수 있는데 통신사 클라우드로 이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그 그렇죠. 유클라우드로 그런 것들도 간다거나 있고. T 클라우드나 네네, 그런 데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해서 바꿔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구글 드라이브가 사진 구글 포토는 우리 사진 특집에서도 얘기해줬잖아요. 예, 사진은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의 혜택을 볼 수가 좀 있죠. 네, 그 구글 드라이브가 드롭박스랑 좀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파일을 저장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아몽대가 말한 것처럼 뭐 싱크 그 PC에 일반 그 구글 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면 네.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게 자동으로 싱크가 돼요. 드롭박스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드롭박스랑 굉장히 비슷한데 음. 얘네는 기본 용량이 15기가고 네. 드롭박스는 기본 용량이 2기가. 이가잖아. 그리고 드롭박스는 네. 저렴한 그 용량 유료로 구매를 했을 때는 네. 1테라에 한 달에 9.99불. 한 달에 네네. 10,000원. 예. 네.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한 달에 100기가로 네. 1.99불. 이게 더 어떻게 보면 2,000원. 리즈널한 네. 거죠. 누가 1테라나 삽니까? 맞아요. 나 원래 같은 놈이나 사지. 사실은 이게 일반 생활권 안에서는 그 메일을 용량을 좀 뺐을 때 15기가만 있어도 충분해요. 업무용으로는 되게 충분하거든요. 예. 네네. 그 사실 이 묘하게 그 용량이 내가 어디 클라우드 하나를 정해야 된다고 하면 용량을 보고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 경험상 이 오타쿠들 경험상 용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다 용량 못 써. 네, 그러니까 속도나 편의성 그리고 저는 요즘 구글 드라이브를 추천하는 이유가 그 워드나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문서들을 예. 어지간하면 웹에서 편집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업로드하면 다 인식이 됩니다. 네. 네네. 그게 되게 직장인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 구글에는 구글 독스, 구글 오피스라고 해서 네. 문서 편집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온라인 서비스. 네. 근데 거기서 만든 파일들도 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데요.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 구글 독스로 만든 네. 문서들은 용량으로 치질 않아요. 아 빼줘요. 예, 그러니까 그건 무전으로 또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꽁이네. 꽁이지. 그러면 그 문서 안에다가 이미지를 많이 넣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야. 이미지를 보관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똑똑한데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작년에 지름으로 크롬북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 크롬북을 구입을 하면 네. 2년 동안 100기가를 줘요. 구글 드라이브를. 그런 식으로 해서 크롬북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 저기 뭐야 구글에서 나왔지. 이게 저는 여기에다가 이번에 구글 드라이브가 선정됐다고 해서 예. 무료 앱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덧붙이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안 건데 예. 그 우리나라 대학들이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 뭐랄까 대학 내에 이제 그 대학 학교 직원들 교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편의를 위해서 원래 그 내부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네네. 예. 그때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위탁 협력을 하던가 예. 구글과 위탁 협력을 해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위탁 협력을 한 대학들은 아까 말했던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라 원드라이브와 예. 원드라이브라는 좀 다소 안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랑하는 오피스 365라고 해서 그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MS 오피스 시리즈.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정품을. 그런 거를 모든 직원들과 학생들한테 다 혜택을 주고 있어요. 예. 근데 당사자들은 모르더라고요. 네네.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학교 메일이 나오잖아요. 학교 메일을 그 인증을 오피스 해야 365에 그냥 로그인을 하면 들어가져요. 그리고 다운받기가 되거든요. 근데 꽤 많은 학교가 이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 학교들은 그냥 자기 이메일을 구글 로그인할 때 학교 이메일을 쓰면 유료 사용자로 들어가요. 예. 근데 이게 유료 사용자가 되게 좋은 게 클라우드가 무제한이에요. 구글 드라이브가. 그래서 지금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무제한 계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물어봤더니 졸업해도 이걸 그냥 쓰셔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짱인데? 지금 구글 유료 회원이에요. 짱인데? 네, 그 얼마 전에 발견해서 되게 이거 들으면 또 막히는 거 아니야? 막힐 겁니다. 그래갖고 거의 하드를 통째로 팩업하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를요. 아 이런 사람 때문에 막히는 거야. 아니 왜 근데 되게 좋아. 좋지. 저 어글리 코리안 저거. 호글리 코리안이라. 자 어쨌든 구글 드라이브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저장소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냥 모든 파일을 다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drive.google.com을 들어가시면 네. 구글 드라이브를 웹으로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 가면 뭐 자기가 만들었던 구글 문서나 네. 이런 사진들만 있다 보니까 이런 거밖에 저장이 안 되네.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동영상, 음악, 뭐 맞아요. 압축 파일. 예, 파일. 다 되거든요. 네. 동영상 그리고 올려놓으면 스트리밍으로 재생도 되고요. 저는 이제 동영상 올려서 서버처럼 이렇게 보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하드를 좀 전에 백업했다는 건 이제 농담이고 예. 뭐로 백업합니까 그거를. 근데 음.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 구글 드라이브가 용량이 이제 여유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활용도가 진짜 높아지긴 했는데 보통 이미지나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매력적인 거긴 하고 특히 구글 운영 체제를 쓰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에서는 이게 거의 더할 하드에 나위 있는- 없죠. 예, 하드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쓸 수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좋은 게 주변 사람들한테 파일 공유를 해줄 때 이게 되게 좋아요. 예, 네, 이게 날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네이버에서 친구한테 메일로 보낸 용량이 크다라고 하면 보통 뭐 대용량으로 보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있다가 예. 이제 파일이 네이버에서도 없어. 네이버 엔드라이브에 올려서 보내면 돼요. 그러면은 오래 있긴 하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쓰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도나 공유만 이런 딱 면에서, 걸어주면 네, 알아서. 그냥 링크 보내주는 게 되니까 저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그 있습니다. 요즘 어떤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회사 소개서라든지 뭐 파일 다운받기. 프로그램 다운받기 뭐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다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구글 아니면 뭐 드랍박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구글 쪽에서 아무래도 회사 서비스나 그런 대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예. 게 많아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많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그 뭐 저는 이제 긍정 씨 말에 예, 한 가지 덧붙이면 대학교나 뭐 이런 거 다니고 계시는 분이시면 한 번쯤 학교 쪽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둘 중에 한 개는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원생 아니야? 네, 대학원. 확인해 보세요. 저희 대학원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있을 거야. 없어요. 그래서 다 전산실 확인해봤어. 전산실- 입학하자마자 등록금으로 뭐 뽑아낼 수 있나 없나 다 찾아봤어. 아무튼 제가 낸 등록금으로 전 구글 무료 유료 계정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먹밥죠, 주먹밥. 네. 아 그래요? 주먹밥 주세요. 원우회에서 좋네요. 네. 예, 뭐 어쨌든 예비군이야? 뭐 넘어갑시다. 아무튼 예. 그 구글 드라이브 자체는 쓰면 쓸수록 그리고 활용도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이게 무궁무진한 것 웹에서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서비스는 대부분 웹 기반이잖아요. 구글 드라이브도 웹으로 사용을 하면 네, 내 컴퓨터에 다운 받을 필요 없이 네, 업로드하고 지우고 맞아요. 웹하드처럼 쓸 수가 쓸 수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음. 백업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이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는데 예. 그쪽도 지금 50기가로 늘어났나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아마 50기가였던 것 같은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제 네. 그 엔드라이브 시절에서 네, 넘어가면서 네. 아예 자체 파일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네. 내부적으로는 네이버 파일 시스템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진짜요? 있어요. 네. 웹에서? 네, 그 네이버 파일 시스템을 따로 개발을 해서 네네네. 따로 저장을 해요. 방식이 아예 달라요. 진짜요? 그렇게 바뀌면서 용량이랑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30기가네요. 30기가. 저희가 지금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드라이브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예. 아까 말했던 컴퓨터랑 연동해서 하는 작업들이 되게 부드럽게 네. 확장성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낫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 예. 아까 저희 지난 포토 특집에서 나왔던 사진 무제한 서비스랑 겸해서 이용을 하시면 그 드라이브 안에서 사진을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상 사진 용량 포함 안 되고 구글 드라이브로 만든 거 포함 안 되고 그러면 15기가가 진짜 남아 넉넉할 돌죠.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예. 네. 넘어갈까요? 이제 아망드 씨 다음 추천할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그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네네. 머신러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야 그게? 머신러닝. 러닝머신은 알아요. 그 뭐예요? 달리는 거 그게 러닝머신. 트레드밀? 트레드밀. 그 트레드밀이 직역하면은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음. 기계학습 뭐 이런 말이잖아요. 러닝이라고. 러닝머신, 머신러닝. 한국인들은 이래서 안 돼. 발음을 못 알아듣겠네. 네, 영국식인가 봐요. 영국식 네. 발음. 네, 그래서 인터넷에 많은 데이터들이나 뭐 네네. 축적된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컴퓨터한테 야 너 이거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컴퓨터가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답을 내는. 답을 배워요? 내는 컴퓨터가 이제 배우는 기계가 학습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 저번에 우리 이발소에서 나왔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코타나 코타나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페이스북의 M이라든지 예. 뭐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 머신러닝을 많이 쓰는데 예. 그런 머신러닝이 자연어 처리나 문자 인식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음.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제 명함 관리 앱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명함. 명함 관리 앱을 많이들 찾으세요. 그 유료 앱. 왜냐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랄까 좀 딜레마예요. 사실 스마트폰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예. 마땅히 이것저것 써보다 보니 뭐 크게 불편해? 좋은 게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스마트 그 명함 관리만을 위해서 앱을 깐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네. 왜요?
앱을 위해 그 뭐랄까 이 명함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 명함을 주소록에 넣어서 관리하겠다는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 게 목표인 건데 그 주소록 관리를 위한 또 주소록 앱 비슷한 걸 까는 셈이니까. 근데 명함이 인식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명함 관리 앱들을 쓰실 때 보통 우리가 다운받는 게 캠카드라는 앱을 많이 캠스캐너, 캠카드. 뭐 네. 그런 제일 것들- 위에 있어요 그게. 네, 그런 게 위에 있어요. 그 보면은 이제 명함을 바닥에 놓고 네. 명함을 딱 찍으면 명함에 있는 글자들을 아까 말했다시피 머신 OCR을 통해서 일단 글자를 읽어서 네. 이게 어떤 글자구나, 이게 이름쯤 되겠지, 이게 이게 부서쯤 되겠지, 직급 이게 번호. 회사쯤 되겠지, 이게 핸드폰 번호쯤 되겠지, 이렇게 머신러닝 통해서 이제 갖고 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문제가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일단 두 회사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어로 처음 시작한 회사니까. 그렇죠. 이제 글로벌 네. 회사로 나가려고 이제 뭐 한국어를 이제 지원하는 영어보다는 거. 적은 데이터를 갖고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잘 안 되지만 네. 예. 어쨌든 인식이 OCR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계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잘 안 돼요. 네네. 뭐 0이랑 8이랑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네. 맞아. 숫자 1이랑 그 소문자 L 그리고 대문자 I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아니야 진짜는 보통 명함 안에 이름이 크게 들어가 있고 이름이 이렇게 간격이 넓잖아. 그럼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름이 뭐 김춘삼이라고 하면은 김은 이름이고 추는 부서고 뭐 삼은 회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하는데 귀찮아요. 결국 손으로 써야 돼요. 결국 손으로 써야 되고 결국 네. 수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머신러닝이 잘 되어 있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명함 관리 서비스는 리멤버라는 명함 관리 서비스인데요. 예. 광고하잖아요. 네, 지하철에 요즘부터 어디서 이제 광고하는 거 얼마 같은데. 전부터 광고를 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멤버가 뭐가 독특한 부분이 있느냐? 그럼 네.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요? 시대가 되게 거꾸로 가는 느낌인데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OCR을 통해서 된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으로 기계가. 네, 기계가 하지 않고 거꾸로 사람이에요. 이거 옛날에 그거 배달의 민족 초창기 때 음. 배달 예약하면 사람이 전화 받아가지고 네. 잠시만요 이렇게 콜센터. 돌려주는 것처럼. 지금도 배달의 민족 그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안 거기서 주문이 계속 안 들어가면 전화해서 주문해줘요. 예. 아무튼 근데 리멤버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아리까리 하실 수 있는데 네네네. 제가 제 명함을 긍정이한테 드렸어요. 네. 긍정이 그러면 명함을 감사합니다. 찍죠 핸드폰에. 네네네. 핸드폰 쫙 찍죠 네. 리멤버로. 그러면 이 명함 사진이 리멤버로 가요. 회사로 리멤버 회사로 가요. 네. 거기서 일하는 그럼 거기서 은실장이 일하는 은실장이 네. 명함 보고 이거는 이긍정 자가발전 패널 자가발전 회사에서 네. 패널로 일하는 이긍정이네 이렇게 하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알잖아. 사람은 다 읽을 수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읽을 정확히 수 뭔지 있죠.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시 써줘. 다시 긍정이한테 야 이제 다 명함 썼어. 입력이 다 됐어 하면 푸시가 와요. 명함 입력이 다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네네네. 기계가 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죠.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정확도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99%지. 100%인 사람이- 99%인 거지. 네, 가끔 그런 문제는 있어요. 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걸 쓰다 보니까 네. 그 입력하시는 분들을 타이피스트 혹은 비서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 비서분들께서 이제 어떤 부분이 회사인지 이걸 정확히 인식을 못 해가지고 애매할 때가. 애매할 때가 네, 있어요. 그건 명함이 문제인 거야. 명함이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거의 다 인식률 자체는 대박인 거지. 그렇지. 사람이 있으니까. 오타가 날 리는 없죠. 눈이 네. 있잖아. 네. 이게 리멤버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리멤버를 처음에 가입할 때 내 명함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나에 대한 정보가 리멤버에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긍정이한테 제 명함을 줬어요. 네네네. 그러면 긍정이도 제 명함을 찍잖아요. 네. 그러면 양쪽 다 리멤버를 쓰고 양쪽 다 제 명함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러면 제가 만약에 명함을 제가 자가 발전해서 네. 제가 지대럼냐 패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대럼냐스로 약간 갔어. 꾸민 것처럼 얘기하네요. 희망처럼. 지대럼냐스로 간 거야. 간다고? 오지 마. 그래서 지대럼냐 명함으로 바뀌었어요. 예. 네네. 그러면 명함을 굳이 주지 않아도 긍정이 핸드폰에서는 제가 명함이 바뀌어 있는 거죠.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이건 참신하다. 예, 라이브라고 하는데 네. 이제 서로 양쪽 다 리멤버를 쓰면 리멤버 안에서는 명함 교류가 쉬운 거죠. 원본 이게 하나만 있는 일종의 거네. 우리나라식에 맞춘 링크드인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넓게 나가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플랫폼이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폰 그리고 최근에 베타 버전 웹 버전까지 웹도 시작을 있어요.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한 5분 네. 정도면 입력을 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밤에 입력하면 아침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밤에는 뭐 퇴근하시겠지 다.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때 밤에 시간이 있어? 거의. 아망드랑 제가 네. 같이 살 때 그때 리멤버가 처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망드가 이게 뭐지? 하고 그때 새벽 3시쯤 네. 이게 뭐지? 이거 찍으면 사람이 해준대. 음. 그거 착각 했는데
한 10분 있다가 갑자기 다 입력이 됐다고 오는 거야 푸시가. 근데 오타가 맞아요. 좀 발생할 수도 있겠네 밤에. 졸려가지고. 아 근데 되게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어떤 의미로는 뭐 그렇죠. 그만큼 직원이 또 많을 수도 있고요. 자다 그쪽이. 깬 거 아닐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 뭐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명함을 관리하는데 저는 리멤버에 아예 정착을 했어요. 여러 가지를 썼거든요. 저도 캠카드도 써보고 그다음에 그 에버노트에서 만든 네. 영화 관리 스캐너블. 스캐너. 네, 그것도 써봤는데 그거는 좀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아니 저는 에버노트에서 사실 계속 하고 있어요. 초창기부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에버노트에 아예 그 명함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겨서 예. 그걸로 관리하고 있어서 되게 편하긴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주소록에 넣고 싶지 않은 명함들이 되게 많아요. 네. 명함 관리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핸드폰 연락처까지 넣고 싶진 않거든요. 네네.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에버노트랑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사실 편의성이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그 주소록에 들어가는 부분은? 리멤버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원하는 것만 주소록에 들어가요. 아, 일반적으로는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네. 리멤버 안에서만 관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리멤버는 내 업무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좋네요. 그 그리고 부분이. 네. 이제 내가 이 사람은 내 주소록에 넣어야겠다. 그러면 네. 탁탁탁 입력을 하면 주소록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뭐 다른 앱들처럼 명함을 통해서 뭐 주소록과 동기화되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게 사실 제일 싫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싫기 때문에 이건 잘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은실장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과 만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기획 업무를 하다 네네. 보면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가 발전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 명함을 한 1000장 되는데 음. 한 10,000장 돼.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 이제 나중에. 그 명함 책을 네. 막 몇 권씩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명함을 이걸 언제 다 찍고 앉아 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리멤버가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무료 서비스예요. 네. 근데 이런 명함이 많은 분들을 네. 위해서 명함을 대신 대량 스캔해주는 서비스를 갖고 있거든요. 오, 그게 유료 수익 네, 모델이에요? 이게 수익 모델이에요. 똑똑하네. 네, 이게 100장에 10,000원이에요. 네네. 100장에 10,000원이면 뭐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금액이긴 네. 하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 세 명에서 명함을 모아서 보내요. 네. 그러면 두세 명 정도는 네. 그냥 적어줘요? 500장까지 무료예요. 아.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1,000장까지 무료가 돼요. 그러니까 무료라는 게 그 나눠주는 걸 그냥 해준다는 거죠. 아까 100장에 10,000원은 그대로 하고.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음, 뭐 내가 명함이 많다고 하면 그냥 네. 맡겨버리면 되니까 말 그대로 명함을 위한 비서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근데 수익 모델이 그거 한 개밖에 아직은 없는 편인가요? 아직은 그거밖에 네. 없고. 근데 그거밖에 없다고 해서 전 이게 꽤 강력하다고 생각을 아, 하고. 강력하다고 생각은 하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아마 그 네. 여기 등록되는 명함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제 수익이 더 커지겠지. 예.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이미지들을 저는 계속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명함이 우리나라 어딘가에 또 다른 사람은 이걸 받을 테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원래 이런 서비스들도 그 메신저 서비스들처럼 이 어찌 보면 메신저의 영역을 약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SNS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내가 명함을 갖고 있을 때 상대방도 이 리멤버를 쓴다면 링크가 된다는 거. 네. 이런 면을 봤을 때 선점을 많이 한다면 사실 되게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위로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수익은 뭐든지 이제 고민해봐도 되는 거고요. 확실히 여러 가지 명함 서비스 중에서 네.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에 잘 맞춘 그런 부분도 있고 음.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네. 걸 수도 있겠지만 되게 편한 앱이라고 느껴졌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 언제나 느끼지만 이 아시아권 언어는 OCR이 되게 힘들어요. 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함 스캔 앱으로 그걸 100% 받아오는 게 힘들어서 저도 그냥 손으로 타이핑해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 글자 자체는 인식을 잘하는데 맞아요. 이게 뭔 글자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부서인지 직급인지. 모르는 거지. 네. 참. 그래서 저는 똑띠하군요. 명함 관리 앱 중에서는 네. 무료 서비스 중에는 유무료 통틀어서도 리멤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프리미엄 요금제 같은 게 생겨도 꽤 많은 왜냐하면 비즈니스맨들 중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뭐 일단 뭐 한 1,000장, 2,000장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그 이상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맞아요. 뭐 먼슬리로 돈을 서브스크립션 사실 해도 될 것 1,000장, 같다는. 2,000장을 넘어간다면 음. 그리고 그것들을 안 지우고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진짜 그 명함에 되게 민감한 분이라는 판단을 해도 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리멤버 왠지 저는 리멤버를 쓰게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에버노트가 저에게 똥을 주고 있었군요. 네, 뭐 에버노트도 좋지만 아무튼 예. 그 OCR 부분을 해결해 준다니 사람이 해결해 준다니. 참신하네요. 네, 네. 진짜 참신하네요. 네. 그럼 마지막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예, 마지막 서비스는 파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파일 되게 좋아하시네요. 오늘 네, 약간 구글 드라이브도 파일 있고. 오타쿠 수준인데. 그럼요. 파일 전송하는 서비스인데 이름은 Send Anywhere. 저 이거는 좀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써보지를 못했어. 근데 은 이 실장 이름은 들어봤나요? 아니 이 이름은 이름만 봐도 알 것 같은 그런 서비스. 뭔지도 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름은 Send Anywhere고요. 네, 네. 모래 어디에나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사는 이스트몹이라는 곳에서 개발해서 하고 뭐라고?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인가 보죠. 이스트몹 이스트몹이요. 국내 서비스고요. 이스트 소프트라는 줄 알고. 동방의 몬스터라는 뜻인가 이 보네요. 이스트몹 네. 창립하신 분은 이스트 소프트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요? 야 어쩐지. 약간 근데 이거 이스트랑 얘기하고 회사 이름 지은 거겠지? 뭐 그럴 수도 얘기하고 있겠. 지었겠지. 아니 이제 다르잖아요. 이스트몹, 이스트 소프트 다르잖아요. 아니 다른데 뭔가 이스트 소프트에서 커 나온 몬스터다라는 느낌이잖아 약간. 약간 사내 벤처처럼. 어. 뭐 어쨌든 네 그런 서비스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파일을 전송한다. 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 네. 이게 다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망드한테 파일을 보내야 돼. 네. 뭐 근데 나는 아이폰이고 네. 아망드 맥북으로 보내고 싶어요. 네네. 어떻게 보내죠? 라인으로 보냅니다. 뭐 메신저를 통한다든지. 쓴다던가. 네. 네. 아니면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구글 드라이브를 쓴다던가. 네. 드롭박스를 쓰겠죠. 메신저를 통한다든지 네. 클라우드 저장소 아니면 이메일을 쓴다든지 맞아요. 이런 방법들이 현실이죠. 있죠. 음. 근데 샌드 애니웨어를 쓰면요. 제가 아망드한테 뭐 번 숫자 한 6자를 알려줘요. 네. 음. 아망드가 샌드 애니웨어 6자를 입력을 하면 전송이 되고 그게 끝입니다. 이게 지금 긍정이랑 저랑 예를 들어서 좀 라인으로 보내면 되지 이런 해답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게 처음 본 사람이나 처음 뭐 보는 업무적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저랑 셀카 한 장만 찍어요. 이 사진 저한테 보내주세요. 뭐 이런 일이 생겼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미친놈이네요. 경찰서로 가십시오. 뺨을 맞을 수 있죠. 근데 이럴 때 샌드웨어 네, 애니어가 그러니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학교 신입생 환영회라 치자. 음.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사진을 잔뜩 찍고 얘한테도 보내주고 쟤한테도 보내주고 해야 된다면은 샌드 애니웨어를 이용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때 딱 좋다고 느끼는 게 이 많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는데 예. 서로 같은 앱을 깔아야 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예. 네네. 네, 뭐 예를 들어 맥북에서 아이폰으로 보내든 뭐 아니면 메신저를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안드로이드 폰에서 윈도우로 보내든 어쨌든 같은 프로그램을 깐다던가 해야 돼요. 예. 네. 샌드 애니어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샌드 마찬가지입니까? 네, 얘도 같이 둘 다 샌드 애니어가 있어야 돼. 실망. 근데 샌드 애니어가 네. 어디서 킬 수가 있냐면요. 네. 뭐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폰, 뭐 아마존 킨들, 네. 윈도우 서피스, 맥, 리눅스 다 되고요. 음. 심지어 웹에서도 됩니다. 웹에서 되는 게 핵심이네요. 웹에서도 된다는 건 네. 안 깔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좋네요. 그러니까 웹 창을 열고 누르면 된다는 인터넷 얘기군요.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옛날에 메신저 중에 ICQ 아세요? 아, 예. 아주 고전의 유물이죠. ICQ라는 메신저 네. 같은 경우는 ID라는 개념이었고 번호를 입력했어요. 네. 맞아요. 컴퓨터 키면 번호가 켜지는 거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메신저 그 파일 전송판 ICQ. 비슷합니다. 이게 아마 샌드 애니웨어 개발하신 분 말로는 네. 파일 전송이랑 개념이 다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점점 메신저를 통해서 파일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라인으로 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네. 라인 서버에 데이터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점점 이게 많아지면 라인 서버의 부하가 심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이나 뭐 메신저사에서는 점점 이 부분을 어떻게든 떨쳐내려고 노력을 하게 네, 되겠죠. 저장 용량이 커지고 저장 공간이 있어야지 보내니까. 근데 지금 샌드 애니웨어 같은 경우에 번호를 입력을 하면 네. 저랑 아망드가 1대1로 연결이 돼서 P2P로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긍정 씨 컴퓨터에서 아망드 핸드폰으로 파일을 보낼 때 긍정 씨가 실수로 컴퓨터를 껐어요. 예. 그럼 파일이 끊기겠네요. 그러겠죠. 그런 중간에 식이라고요. 서버가 없다는 게 장점이고 서버가 없어요. 음. 그리고 네. 메신저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뭐 지금까지 구현한 거 캡처해서 한번 보내줘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예. 네. 그러면 캡처해서 보내거나 뭐 메신저를 통해서 어쨌든 이미지를 보내면 아까 말했다시피 메신저 서버의 부하 때문인지 몰라도 그 사진의 그 퀄리티를 낮춰요. 압축해버리지 마음대로. 네. 그래서 저희는 속으로 어떻게 보내면 새끼들이. 압축을 해서 보내요. 그러면 그 압축 파일 자체는 어떻게 메신저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원본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샌드웨니어 같은 걸 이용하면 예. 그런 좀 문제가 쉽게 보낼 수 없겠네요. 있겠네요. 그리고 이 전송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 일반 전송은 네. 그
번호가 나오거든요. 6개. 네. 그게 10분 동안만 유효해요. 진짜 1대1로만 써라라는 얘기네요. 예, 10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니다. 그러니까 OTP 같은 거예요, 약간. 네네네. 왜냐면 이 숫자를 알면 누구나 받아갈 수 그 있잖아요. 파일을 받아갈 수가 그러니까 있죠. 약간 보안적인 위험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10분 동안만 허용이 되고요. 네. 받아가면 그 코드는 파괴돼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명만 받아갈 수 있고 예. 한 명이 한 번만. 예. 네. 다른 사람은 못 받아요. 네네. 그리고 24시간 동안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거는 똑같이 6자리인데 이건 숫자랑 알파벳을 섞어서 조금 더 경우의 수를 높여놨고요. 네네네. 24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누구나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24시간 동안 내 그 전송처가 켜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24시간 같은 서비스는? 경우에는 네. 이제 서버에 올리고요. 10분 동안 유효한 건 그냥 1대1로 바로 보내는 형식. 네네네. 네,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그 속도에 대한 보장은 어렵겠네요. 만약에 네. 제가 이동하면서 했다면은 뭐 인터넷이 느린 상황이라면 인터넷 좀 느리게 전송이 되고 그럴 수 그렇겠네요. 1대1 전송에서는. 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서버에 올리는 24시간 방식이면은 속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군요. 예. 근데 이게 네.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면 네. 내 아이폰에서 네. 내 컴퓨터 사진을 빼고 싶어. 그게 사실 제일 편하죠. 남하고 하는 거는 예.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신저라는 게 또 있죠. 불편해도. 근데 나는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는 없어. 카카오톡 나와의 대화 생겼어. 그 아, 열한되잖아요 그쵸, 이미지가. 어쨌든 내 핸드폰에서 그 노트북 바로 앞에 있는데 뭐 옮기지 못하는 거야. 맞아요. 그럴 답답 수 죽겠어. 있죠. 케이블 찾고 뭐 하고 샌드 애니얼 통하면 그냥 바로 쑥 빼서 넣을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유용하고요. 이게 무료예요. 완전히. 완전 무료예요. 다 무료예요. 어. 파일을 몇백 개, 몇천 개를 보내고 얼마나 큰 용량을 보내도 다 무료예요. 이게 참 이게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플랫폼에 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웹 같은 경우에도 어디든지 다 붙일 수가 있어요. 네. 붙인다는 게 개발자들이 얘네 API를 통해서 자기 홈페이지에도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API 사용에 대한 라이센싱 비용으로 예를 들면 수익을 어떤 가지는 식으로 거죠. 쓴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네. 자가발전 블로그에 네. 저희가 자가발전 다운받아 보기 네. 뭐 이런 거. 자가발전 블로그에 샌드 애니얼을 붙여놓고 네네네. 여기다 키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자가발전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숨겨진 코드처럼 그 API를 사용하는 라이센싱 네. 비용은 저희가 샌드 애니웨어에 지불을 내는 하고 거고. 사용자분들은 그걸 받아서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네요. 예. 그런 뭔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뭐 우리가 현수막을 뽑는다거나 네. 명함을 만든다거나 이러면 맞아. 보통 일반적으로 웹하드에 웹하드에 올리잖아요. 그 거짓말 그죠. 싸게 같은 웹하드에 올리잖아요. 그 들어가면 남의 거 다 보여. 근데 샌드애니어 같은 경우는 딱 그 숫자만 입력하고 보내면 되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좋겠네요. 좀 현대적인 그런 디자인 업체에서는 예. 그 디자인 파일을 공유할 때 그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장점이 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유하거나 남들한테 노출될 위험성 없이 예. 그냥 그 클라이언트한테 지금까지 작업된 몇 월 며칠자 시안은 코드가 뭡니다. 라고 하면 바로 24시간 그렇죠. 동안이나 이렇게만 받고 끝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비슷한 서비스는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네네. 근데 그런 서비스 대부분이 내 컴퓨터에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옮기려면 네. 같은 와이파이를 잡고 맞아요. 같은 블루투스 연결이 되고 나서 전송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서로 같은 선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코드로만 숫자만 쓰면 되어 있으니까. 되니까. 왜 웃어? 왜 웃어? 옛날에 게임 만들 때 네네네. 뭐 UDP 올던 아무튼 그 게임 만들 생각나서 이게 참 좋은 부분이긴 한데 예. 수익 모델이 걱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이게 얼마나 대중적으로 퍼지고 나서 예.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고 그걸 운용하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얘를 얼마나 이렇게 잘 써주냐가. 이 회사 자체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뭐 라쿠텐 이런 데서 투자를 받았고, 진짜요? 뭐 BBC 이런 데서도 소개가 됐었고, 한국 기업인데. 예. 그러니까 뭐 한국 기업인데 외국에서 더 잘 나가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이런 파일 공유나 이런 거 보안에도 민감한 부분들이 좀 많죠. 예.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130테라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요. 엄청나네요. 이걸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한 20만 명 정도? 옛날 옛적에 뭐 드림위즈 지니, 예. 뭐 세이클럽 타키, 음. ICQ 뭐 이런 거 시절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인터넷이 느렸고 그 파일 공유라는 개념이 USB로 옮기는 게 사실 더 빠르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보다. 근데 그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막 그 친구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때 야 나 퇴근 그 학교 끝나고 뭐 좀 보내줘 이러고서 이제 가서 집에서 이제 그럼 진이 들어와. 그거 켜놓고 그거야말로 1대1 P2P잖아요. 켜놓고 밥 먹고 네, 있고. 그럼 켜놓고 이제 하다가 보면은 끊겨 있는 거야. 상대방이 이제 미안 나 그 자동 로그인 돼가지고 끊겼어라고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보내고 끊겨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판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더 튼튼해졌군요. 예. 어떻게 보면요.
좋네요. 샌드웨이님이요. 써보겠습니다. 꼭 써보십시오. 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아까 전에 아망드가 얘기한 리멤버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 방송을 처음 기획할 때 그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시지 않았어요? 좀 됐죠? 그 무료 서비스들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예. 좋겠어요라고 네네. 저희 블로그 쪽에 팟빵에 남겨주셨었죠. 예. 그래서 그걸로 영감을 좀 받았었는데 그 이름을 외워온다는 게 까먹었네요. 지금 써보세요. 소개해드린 서비스들은 네. 무료긴 한데요. 이 외에도 무료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원래 저희 아마 이번 주 그 조사 대상이 제일 많이 올라왔을 걸요. 예, 진짜 한 30-40개 됐는데요. 음. 대부분 다른 주제로 이제 네. 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아껴놓고 있고요. 네, 여전히 아끼는 서비스가 많네요. 그러네요. 아껴놓고 이제 이 정도는 소개해도 괜찮겠다 싶은 무료 서비스들만 뭔가 범주에 들어가기 힘든 예, 오늘 간추려서 온 개구 같은 거니까 거. 개구 같은 오이다 진짜 개구를 어디다 붙여 시간 낭비하는 특집 뭐 이런 거에도 할 수도 없잖아. 아무튼 뭐 근데 저는 의외로 이런 데에서 보석을 여러분들이 좀 찾지 않았나 하고 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했죠. 네. 유튜브. 유튜브에서 자가발전 팟캐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저희 자가발전 채널이 나오는데요. 네. 그 채널에서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비디오 팟캐스트 올릴 거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 이제 뭐 그거 말고 진짜 저희 자가발전이 단순히 팟캐스트 말고 네. 좀 발전돼서 이것저것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 작심삼일 거니까. 프로젝트로 예. 네,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좀 꼭. 지금 네. 올라오는 이런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팟캐스트도 제가 똥 빠지게 다 변환을 해서 네. 올렸거든요. 아망드 예. 씨가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광고도 한번 눌러주시고 음. 만나시는 분들 핸드폰 가져가서 유튜브로 구독 한번 누르시고 아무것도 안 한 척 하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 구독이 저희는 좀 절실한 편이거든요. 일단 100명만 찍으면 도메인이 생기니까요. 네. 이벤트를 한번 해야겠다. 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뭐 자가 발전해봤습니다. 네, 예. 무료 특집을 한번 마련해봤고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건강하세요. 말고. 피스.